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어, 7유형,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8, 9, 1, 2, 3, 4, 5, 6, 7. 자녀 양육과 애니어그램이란 제목으로 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자녀의 마음을, 특히 감정을 읽어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생각을 헤아리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또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류형 아이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행복하고 멋지다. 나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낙천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유분방한 아이입니다. 자유분방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산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정신이 없습니다. 7번 유형 아이들 보면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도 있지만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명랑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이거고요. 엄청 까불죠. 음, 다재다능하고 아이디어 풍부하고 활동적이고요. 예, 생각이 끊임없어요.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탁월합니다. 근데 다만 7번이 보면 예를 들어 8번 친구랑 같이 다니면 7번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요. 결국은 8번이나 3번이 그걸 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7 유형이 이 8번이나 3번보다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까지는 그 재미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내는 그런 재능이 있죠. 항상 이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이 테마가 가장 중요한 게 7유형입니다. 재미와 즐거움. 책임감, 주의력, 끈기가 좀 부족하죠. 이게 뭔가 참아낸다, 인내, 참아낸다, 이런 거는 재미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나면서도 항상 장난쳐서 더 혼나고, 그리고 지루한 거, 따분한 거, 이런 거 이제 뭔가 한 자리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참아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이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어, 자아도취 성향이 있죠. 7번. 또 4번 뭐 이런 것도 자아도취 성향이 있죠. 5번도 자아도취 성향이 있죠. 에너지를 이제 주는 사람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에너자이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7유형 아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친구가 많으나 깊은 친구가 없다. 자, 깊은 친구를 선호하는 건 4유형이죠. 다양한 친구보다. 그런데 7유형은 깊은 친구보다는 다양한 친구를 선호합니다. 이 깊은 친구가 되면 재미가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 명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교사의 경직된 태도에 반발하는 뭐 그런 인간관계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여러 명과 어울리는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을 때로 어울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음, 아주 뭐 긴밀한 친구 이런 관계는 만들지 않아요. 그 약간 좀 그 좀 가벼운 만남 그런 관계를 어,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7유형 입장에서 너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뭔가 친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7유형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불편하고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태도요. 재미있는 방법과 다양한 변화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 다양하다라는 거, 이 재미있는 요게 이제 학습할 때 중요하죠. 그냥 뭐 늘 책만 읽고 이렇게 단순하고 따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신체 활동도 곁들이고 동영상 이런 것들도 또 곁들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극. 특히 이제 오감이죠. 감각적 자극이 풍부하고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시도, 경험, 새로운 자극,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오감을 자극하는 자극. 판류형 입장에서는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 진류형은 그런 어려운 도전, 이것도 자극이 되겠지만 새로우면 돼요. 새로운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수업, 야외 활동,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교사와의 관계가 이제 큰 영향을 줍니다. 계획되고 틀에 짜여진 수업 이런 건 이제 지루해하죠. 지루해한 걸 가장 싫어하고요.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진류형 아이의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학습 방법이나 지도 방법은요. 부모와 교사가 융통성을 갖고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융통성이라는 말 참 단어만 놓고 보면 뭐 그냥 뭐 그래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육류형 앞에서 설명한 육류형 아이에게는 그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일관성. 근데 7번에게는 이제 이 융통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된 방법은 어떻겠어요? 7유형 아이에게는 그런 일관된 학습 방법은 지루하죠.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주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건 뭐 다양성, 뭐 유연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재능에 주목을 하고 방향성을 찾는다. 특히 이 7유형이 보면 뭔가 한 가지를 그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는 힘이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새로운 게 자꾸 눈에 띄니까 조금 하다가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 것 같아. 그러면 또 새로운 뭔가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뭔가 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방식이 칠류형한테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과 코칭을 통해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 칠류형은 좀 모든 그 삶이나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일정 부분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이 칠류형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나 전문성을 갖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보다 완성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지도한다. 진류형이 이 계획이라는 이 키워드가 진류형에 가장 중요하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7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과거에 간다 그러면 그 여행 계획 짜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행 계획을 다 짜고 막상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 그 전날까지 설레이고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음? 그 계획 단계에서의 그 즐거움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막상 이제 가서 실제 해보면 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노홍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7 유형으로 보이는 그런 연예인인데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는 군대가 너무 재밌었다고. 그 모든 것을 그 이제 게임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막 군사훈련을 받고 막 유격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뭔가 게임 어떤 미션 완성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재밌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이완이나 명상 이런 것들이 진료형에도 필요한데요. 명상을 처음에 잘 못할 수가 있죠. 왜일까요?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7번에게 명상은 약간 다이나믹한 명상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걷기 명상이라든가 야외에서 뭐 숲속에서 뭐 나무와 함께 그런 물소리를 들으며 이런 식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좀 더 다이나믹한 명상이 7번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 완성 단계까지 이 과정 어려움을 겪고 참고 이겨내서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책임이나 완성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라는 건 진정한 행복, 고통과 인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유형이다라는 그 성경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뭐 다양한 그런 멀티미디어나 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 7유형에게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놀더라도 그 이제 놀이방을 들어갔는데 장난감이 뭐 서너 개밖에 없다. 그럼 벌써 이제 실망이죠. 놀 게 없으니까. 정말 그냥 막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설레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7유형이라고 해서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딱 꽂히면 포기할 줄 모르고 그것을 설득하는 그런 그 힘도 있어요. 내가 뭐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를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격 유형, 9가지 성격 유형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꽂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꽂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음. 자, 뭐 지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쭉 양육과 애니어그램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1, 2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가볍게 스케치를 통해서 그런 뭐 양육이나 자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지금까지 7유형 아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양육과 학습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아이들을 그 학습이나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